자,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또 희망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다음 지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림처럼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82원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요. 금융위기죠.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특히 뭐 금리도 그렇고 국가별 경제 성장 속도 등 너무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든지 감히 예측을 하기 힘든 게 바로 환율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그림 때문에라도 원달러 환율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여기 주황색 선이 코스피고 이 푸른색 선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난 1980년 이후에 근 한 40년간이죠. 우리나라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반대로 움직였어요. 이유는 뻔하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원화가 강세인 거죠. 원화 강세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은 그냥 환전을 해서 가만히만 있어도 환차익만으로 수익을 보는데, 특히 우리나라 주식이라든가 채권 등을 사두기 때문에 주가도 오히려 덩달아 오르고, 그러면서 외국인들 주가가 올라서 차익도 없고 환차익도 없고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원화 강세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다들 올랐던 이런 역사가 많고요. 그럼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네, 이런 구간, 지금 구간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원화가 약세로 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가만히만 있으면 환손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 중에 특히 주식을 많이 팔고 나가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집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는 지난 40년간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굉장히 아쉬운 말이지만 어쨌든 최근에 일시적으로 동학개미 형님들의 힘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환율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구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긴 역사 중에서 정말 한순간이고,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환율에 따른 환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건 우리가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자금이 계속 이탈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최근에 동학개미 형님들도 이제 실망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반대 매매로 다들 털리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많이 빠졌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다. 이 이유겠죠. 그러면 요즘에 이제 분석 보면 미연준 금리도 더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수출도 별로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과거 이제 평균 수준보다 좀 과도하게 높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좀 많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또 여기서 기회를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항상 이 시장에 피가 낭자한 상황에 매수를 할 타이밍을 한번 재봐야 되는 거고, 이 정도 수준쯤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향후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다 싶으면 조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반등할 때 잘 털고 나와야 되니까 반등의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지금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 푸른색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반대로 움직이는 코스피는 쭉 올라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꺾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달러 강세가 꺾일 거다 전망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미국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 분홍색 선이 미국의 무역 수지고, 여기 달러 인덱스죠.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이제 검은색인데, 무역 수지는 뭐냐? 그냥 쉽게 다른 나라와 상품 등 이런 것들을 거래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이겁니다. 굉장히 쉽죠. 근데 그림의 분홍색 선을 보시면 미국의 무역 수지가 굉장히 오랜 기간 적자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 미국은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는 장기간 적자 상태가 유지되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역 수지가 일정 이상 좀 과도하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특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심해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거고, 그래서 무역 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산업이 다 죽어서 전부 다 수입만 해올 수 있다면은 그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국의 산업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부 다 살려놔야 되거든요. 이걸 산업 보호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지는 환경에서는 뭐 과거 트럼프 형도 그랬지만, 이렇게 달러가 너무 강세가 돼 있다 그러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이나 이 규제를 펼쳐서 무역 적자를 좀 메꿔서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려 했던 이런 역사가 많습니다. 해당 기간에 좀 일정 기간 달러가 강세에서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분홍색 선 보시면 지금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좀 과도하게 많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쯤에서는 지금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만한 그런 미국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즉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우리나라 좀 자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예요.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에서 적자가 난다?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일단 매도를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 주요 산업들을 많이 뺏긴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커집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공포스러운 가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하면서 다음 영상들에서 이 부분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무역 적자가 나타나는 이유, 우리나라는 그림처럼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은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근데 수출 1위의 중국이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한 고유 관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좀 잘 안 됐다. 그리고 또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최근에 감소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지금 중국의 고유 관세를 낮추기로 했죠.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뭐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죠. 중국 관련된 문제는 좀 시일이 지나면서 점점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크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이 원인은 지금 고유가 때문입니다.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 제품 중에 약 48.2%를 차지하는 게 중화학 제품이에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에는 꽤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좀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국제 유가가 120불에서는 고점을 찍고 이제는 여기까지 뭐 치고 더 올라간다 이기보다는 뭐 이렇게 등락을 보이겠지만 피크를 찍고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가가 떨어질 확률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해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무역 적자 문제만 해소되면 자금이 좀 들어올 요인들, 그러니까 반전할 요인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도 많고, 반전의 요인을 지금 찾으려면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관찰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향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흐를 여지들이 굉장히 많죠. 다소 지금 과하게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 있고, 국제유가도 다소 과하게 높고, 뭐 중국 문제 등 이렇게 우리나라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하나하나 해소되어 나가는지 확인하면 좀 과하게 떨어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반전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여기까지 영상을 대충 보신 분들은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사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신다 하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거기서 기회를 잡을 이런 순간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확인해야 될 주요 지표들과 내용들은 다음 영상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기회 요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 계속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씩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감사하다는 말로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